간토 조선인 학살 100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추모 예배 참가자들은 가슴 아픈 학살의 역사를 잊지 않고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조세계 복원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대한성공회가 9월 첫 주부터 5주 동안 창조절로 지킵니다. 성공회 교회들은 창조절기에 같은 본문과 기도문을 사용하고 교회 상황에 맞게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단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인터콥 선교회가 예장 합신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차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11월 16일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간토 조선인 학살 100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추모 예배 참가자들은 가슴 아픈 학살의 역사를 잊지 않고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백송이의 국화꽃이 추모하기를 위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간토 학살의 진실이 가려진 채 한 해 한 해 쌓인 100년의 세월을 백송이 국화꽃으로 표현했습니다. 개신교계가 추도 예배를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이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다짐했습니다. 1923년 간토 대지진 직후 일본 정부는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 조선인들이 방화와 약탈을 자행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이로 인해 6,600여 명의 조선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희생자가 2만 3천 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예배 참가자들은 계엄령 선포 등 명백한 국가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 역시 진실규명의 의지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조사와 기념일 지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조차 일본의 이 진상 규명과 또 사죄 요구는커녕 최소한의 추념식조차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진상 규명도 명예회복도 역사정의 바로 세우기 등 제대로 된 게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안타까움을 그대로 땅에 묻어둔다는 것은 인류사의 오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도 예배엔 일본 시민들도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예배 참가자들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노력과 연대를 통해 한일 간 진정한 용서와 화해, 평화가 이뤄지길 기도했습니다. 간토 제노사이드 역사가 역사 부정의 어둠 속에 의도적으로 묻히고 버려진 돌처럼 취급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거기에 서 계신다. 우리가 함께 이 역사를 성실히 마주하고 진실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를 찾아 추도의 시간과 공간을 지키자. 추도 예배 후엔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 조형물 제박식과 특별 전시전 등 역사의 기억과 계승을 다짐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간토 학살 피해자 유족인 권재익 씨는 간토 학살이 점차 잊혀진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며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함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에서 학살당하신 분들이 혹도들을 재판에서 해부한 곳이 한 4-5군데밖에 안 돼요. 거기서만 그나마 이렇게 이름을 알 수 있어요. 나머지는 6천 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2만 명이든지 이름도 없고 고향도 없고 다 묻힌 겁니다. 이게 조선인 대학살의 제일 큰 문제예요. 한편 1923 한일제일시민연대 등은 이번 주말 간토 학살을 주제로 한 학술 좌담회와 영화 상영회, 공동 출판 기념회 등을 개최합니다. 또 간토 학살 상설 전시회와 추도 문화제 등을 진행하며 간토 학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예배의 전례를 중시하는 대한성공회가 창조세계 복원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9월 첫 주부터 5주 동안 교단 차원에서 창조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성공회 교회들은 창조절기에 같은 본문과 기도문을 사용하고 교회 상황에 맞게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올해 녹색교회로 선정된 광명교회는 교회에서 일회용품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부활절에는 계란을 삶는 대신 계란 모양의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 나누고 교회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교인들과 애찬을 나눕니다. 한 달에 한 번 산과 강을 찾아 교인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워주고 있는 광명교회는 반려동물까지도 창조세계의 소중한 피조물로 여기며 1년에 2차례 축복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녹색교회의 교인으로서 이런 활동하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거라고 미리 생각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그냥 자부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세계 보존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대한성공회가 사순절이나 부활절과 같은 교회 절기로 창조절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성공회는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 직전 5주 동안을 창조절로 지키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축복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동시에 교회 상황에 맞게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설 예정입니다. 9월달은 특별히 창조절로 지키면서 기후위기와 생태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함께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모든 교회들이 이제 몇몇 관심 있는 신부님들이나 몇몇 교회가 아니라 성공회 모든 교회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생태 환경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공회는 창조절 기간 동안 환경을 위한 기도 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개인컵 사용과 나무 심기, 나눔 장터, 차 없는 주일, 탄소 금식 등 교회 상황에 맞는 탄소 중립 실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사제복 셔츠는 식물성 원료와 재활용 원료를 섞어 만든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하고 셔츠 주머니는 해경 자켓에 자투리를 덧붙였습니다. 감사성찬회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외에도 충분히 그냥 편하게 입고 활동하기에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교인들과 만나서 신자들과 친환경에 대해서 또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조절은 지난 1989년 정교회 디미트리오스 총대주교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지난해 영국 람베스에서 열린 세계성공회 주교회의에서 환경보존을 주요 선교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교단 차원에서 창조절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공회 소속 모든 교회를 녹색교회로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한성공회는 내년 6월 전국의회에서 탄소중립 실천 우수교회를 선정해 격려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인터코옵 선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차 변론이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2차 변론에서 인터코옵 선교회는 기존의 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 측은 변론기일에 임박해 청구 취지가 변경됐다면서 이에 따른 합신총회의 입장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합신 측은 그러면서 인터콥 선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할 때는 총회 절차와 내용상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면서 인터콥을 해치는 것이 아닌 한국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 총회의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오는 11월 1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최근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18일 개회하는 46차 총회에 상정할 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총회 안에 금권 선거와 과도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단 제도 도입을 이번 총회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선거인단 제도는 총회 선거 당일 선거인단을 추첨으로 뽑아 총회 임원을 선출하는 안으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목회자 연금 제도를 확정해 46회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교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희년함께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아무런 정당성도 얻지 않고 인류 앞에 저지른 테러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희년함께는 진행되고 있는 오염수 방류가 전 세계와 미래 세대에 미칠 치명적 영향에 대해 정당한 값을 지불했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후쿠시마 원전 폐로에 대한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탄했습니다. 또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이 같은 일본의 테러 행위에 대해 자국민을 위한 행보는커녕 일본을 변호하고 두둔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정부의 언론정책을 비판하며 정치 권력이 국민의 공론장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최근 정책협의회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언론의 정당한 보도를 가짜 뉴스로 몰아가고 독립적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예산 집행 중단과 재원 확보 방식 변경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방송 전파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일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를 국가 감찰 기능으로 강제하려 하고 언론, 미디어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이런 일련의 정책 운용이 불리한 여론 상황을 뒤집고 지지층 결집을 통해 정파적 목표를 이루려는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제라도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전향적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표준이라는 용어는 양면성을 제공합니다.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도 표준이라는 제도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제공합니다. 표준은 자율성을 회방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표준은 그 존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준은 일종의 변증법적 작용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표준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마음에 담깁니다. 한국교회는 표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형편없는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것 같고 공유 지점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혼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교단 간의 차이에다가 교회마다 차이도 뚜렷한 편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교단은 다른데 교회는 오히려 비슷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렇듯 한국교회는 개별성이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신학적 차이, 교회 정치적 차이, 교회 문화적 차이 등 수많은 차이들이 별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차이들이 각 교회의 독립성이나 특성이라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혼란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교단과 교회들 간의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단처럼 생각하거나 혐오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교회 바깥과 파트너십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볼 때 교회에 대한 그 정체성을 그리는데 쉽지 않습니다. 누구와 대화해야 할지 모르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범교단적인 노력과 함께 개교회의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지나친 개인적인 신학적 관점이나 신앙의 특성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언어는 이미 그것만으로도 공공성을 갖습니다.
공공성을 개인 영역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우선적으로 개신교 내부의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추어 보자는 생각보다는 다름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노력부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아주 기본적인 틀거리부터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홀리클럽이 제20회 학예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합동 대구지역 장로회연합회도 회원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와 강릉 영동대학교는 학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 경북 홀리클럽이 20번째 학예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24년 전 창립했을 때 그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직장 선교와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제20회 수련회를 가집니다. 이번 수련회엔 아가페 워십팀의 찬양과 김신길 장로의 통일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예장합동 대구지역 8개 노회 장로회로 구성된 대구지역 장로회연합회가 범사에 감사하자란 주제로 제34회 회원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임하는 같이 저들로 통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수련회엔 100여 명의 장로들이 참석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장로로서의 사명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대신대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와 강릉 영동대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해 교육,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종교계나 문화계나 또 교육계 할 것 없이 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가 돼서 돌파와 돌출구를 찾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MOU 체결을 통해서 또 취업할 수 있는 길들이 좀 열릴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사업에 필요한 인적 교류와 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